이 사학을 반대하는 이유는 기타 종교재산이나 기타 다른 재산, 사학에서도 왜 사유재산을 국가가 치유하려고 하느냐, 왜 빨리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었던 것이죠. 일단 사학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이고 이것은 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침해하지 말라고 하는 기본 인식, 이게 사학의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뭐 도저히 눈에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이제 등록금 의존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국가 보조금인데요. 우리는 아까 독일의 국립대학의 경우 뭐 대부분 국가 보조금과 그다음에 학교 수입 그리고 뭐 기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부모 분자를 다 채우는데 우리 경우는 그것이 없습니다. 또 고등교육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OECD 평균으로 볼 때 보면 우리가 중위권 이상 대학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약 0.5%, GDP 0.5%인데 OECD 들어있는 한 20여 개국 다 합한 거의 평균 정도가 1.1%가 됩니다. 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요소들이 다 지금 이 등록금 제도의 모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면.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만들어서 반값 등록금 그 이상의 폐지의 제도로 나가면 하나의 문제제기를 좀 제도에서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 이분 말씀이 좀 또 기대가 됐을 거예요. 김혜진님. 네, 저는 글쓸 재주가 없고 뭐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서 자료는 없고요. 대신 얼굴 보여드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기 본인이 와 계세요. 저희 트위치 보시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트윗에 올려주시는 바람에 공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14일 국회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를 한 이주호 의원은 현재 대학의 총 등록금 규모는 약 10조 5천억 원인데 이 가운데 약 8조 원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라며 4조 원만 마련하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2006년 4월 14일 발표하신 홍교회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자료들이요, 끝도 없이 계속 트위터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의원님들께 먼저 묻겠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지금에 와서 왜 재단이 어떻고 사학재단법이 복잡하고 뭐 단계적으로 등록금 내려도 이런 말씀 왜 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놓으셨습니까? 여태까지 준비를 하셨어야 합니다. 공약으로 내세우시고 그래서 의원 되시고 여태까지 세금으로 월급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지금쯤은 다음학기 반값 등록금이 실현돼야 됩니다. 학생들은 반반 낼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학 당국에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당신들이 기업입니까? 교육기관입니까? 기업 중에서도 사채업자십니까? 애들한테 이자 받아서 지금 부동산 투기하고 계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 법은. 하지만 그게 알고 있는 거 몇 개 주워들은 것만으로 해도 연세 우유 있죠? 건국 우유 있죠? 이런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익 사업들의 80% 이상 재단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죠. 교육에 투자해야 되죠. 그러면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홍대에서 어머님들과 함께 투쟁할 때 그런 얘기를 학생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머님들 월급 10,000원 올려드리려면 저희가 등록금 더 내야 돼요. 어떻게 학생한테 비벼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합니까? 지금 대학은 학생들을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재가 아닙니다. 경쟁력을 갖춘 인재라는 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위한 뭔가를 생산해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오로지 자기밖에 볼 줄 모르는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바로 어제 일이죠. 의대에서 있었던 일. 성추행한 학생들을 자기 6년 동안 같이 공부한 학생들을
섭취하고 그 영상으로 찍은 학생들을 장내 운운하면서 학교가 두둔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험치게 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학이라는 데가 보통 사람들의 상식만큼의 도덕성도 윤리성도 교육에 대한 의식도 없다, 포기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왜 초중고 12년을 대학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왜 수학 능력 시험을 국가가 관장해서 온 국민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시험치게 합니까? 알아서는 장사하시라고 그러세요. 학원처럼. 거기에 어떤 학력이라든가 공적인 어떤 뭔가 인정해주는 것, 학력이라고 이름 자체로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모든 분들이 거기에 욕매고 있잖아요. 사학재단은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교육기관인지, 기업인지, 이윤추구집단인지 또는 사채업자인지 모든 대학 하나하나들이 적립금 다 공개하고 그 적립금으로 왜 아이들 등록금 지금 당장 인하가 안 되는지 반드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의 시작이고 가장 뜨거운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뭐 했냐 뜨끔하네요. 우리 저나 우리 이종걸 이렇게 합동으로 완성합시다. 그리고 우리 장준영 우리 학생 대표가 맨 뒤로 돼 있는데 좀 순서 바꿀까요? 안진걸 팀장이 되어 왔습니다. 장준영 네, 왔습니다. 네, 그렇게 네, 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정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등록금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대학생이라서 이제 아무래도 대학생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뒤로 넣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글을 써서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밖으로 나란히가 바빠가지고 토론문은 따로 준비하지 못했고요. 토론문 대신에 제가 이 토론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책을 정독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등록금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부터 읽고 같이 토론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 훌륭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좀 어렵고 전문적인 이야기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인 저에게 그러한 능력까지 있지는 않은데 결국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 대학생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조차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광화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가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내일 밤에도 계속해서 광화문 촛불로 뜨겁게 불타고 있고요. 지금 동시간대에도 전국의 총학생회장들이 모여서 반값 등록금에 관련된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대학생 촛불행동을 선포하는 자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국적으로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서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고 전반적인 교육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토론회가 등록금 폐지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준비가 되어서 사실은 반값 등록금을 넘어서서 보상교육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담론을 제가 이 자리에서 접할 수 있고 그것이 앞으로 보상교육까지 나아가는 사회 발전의 길에 굉장히 큰 중요한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학생들은 마음이 훨씬 급합니다. 당장의 반값 등록금부터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등록금 문제 굳이 다시 입으로 두 번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심각한 문제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꼭 피우지도 못한 청춘들이 등록금 문제, 생활비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것이 극단적인 사례라고 하지만 이 극단적인 사례조차도 뉴스거리마저 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잔인한 현실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등록금 문제를 포함해서 고등교육 비용 전반에 관한 문제로 확장이 될 때 보다 올바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여러분들 이해한 교수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대학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대학에 가야 하고,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높은 것이지, 이 대학 진학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지 않고 본질을 피하는 논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왜 이렇게 대학에 다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학력 간 임금 격차가 너무나 높기 때문이죠. 대학에 가지 않으면 취직을 할 수 없고, 취직을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육 문제가 노동 문제와 결합이 되어야만 올바르게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 등록금 문제가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대학 생활하는 동안만의 문제이냐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등록금 문제가 전 생애에 걸쳐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완전히 빼앗아버리는, 전혀 어떠한 희망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고액 등록금 문제가 결국 한 사회에서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가, 교육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의 문제고, 오늘의 주제인 대학 교육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대학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문제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 교육의 주체들로 국가, 그리고 대학, 기업, 개인, 다양한 당사자들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개인이 모든 부담을 다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등록금에 관련된 문제는 고등교육 비용의 사회적 분담의 문제이자, 그것으로 시작해서 사회 전반적인 복지제도를 앞으로 설계해 나가는 문제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너무나도 늦게 반값 등록금 문제가 이렇게 크게 이슈화 되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토론회나 간담회 훨씬 더 이전에 준비가 되고 논의가 시작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많은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 구호로 표현되고 있는 등록금 경감 대책이 여기저기에서 아부자비로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진짜 대안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등록금 정책 기조의 문제로 수렴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고등록금이냐 저등록금이냐의 문제로 나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 문제는 권리로서의 교육, 그리고 공공성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교육,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도 장학금 확충, 제한적으로 장학금을 일정 부분 확충하거나 학자금 대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정책은 결국에는 고등록금 정책 기조를 전제로 해서 선별적이고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결국 이건 학생들이 그리고 전 국민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국공립대와 사립대 가릴 것 없이 국가 재정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제도 중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신설을 통해서 정부 책임형 등록금제 시행하는 제도가 가장 그것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을 만들어서 사립대학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혁해 나가고, 사립대학의 친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국 이 등록금 문제도 같이 해결해 나갈 수